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238페이지를 봅시다. 물질의 이중성.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한 챕터가 뭐였지? 빛의 이중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었어. 뭐와 뭐가 있었어? 회절과 간섭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절은 좁은 틈을 지나서 퍼지는 현상이고, 간섭은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처럼 진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그래서 회절과 간섭을 하니까 파동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었어요? 빛의 입자성이 있었고, 그건 뭐로 얘기했어요? 광전 효과로 얘기했었고, 이때 빛이 가지게 되는 에너지, 광자한계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E는 HF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물질도 빛도 이중성을 가졌듯이 물질도 이중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물질은 기본적으로 입자입니다, 그치? 기본적으로 입자성인데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물질파라는 것을 이제 예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드브로이는 빛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뭘 가질까? 파동의 성질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파동의 성질을 갖게 된다면 뭐가 있을까? 파장이 있을 거라. 그래서 드브로이가 제안을 한 파장이, 이 람다는 P분의 H입니다. 람다는 P분의 H,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가 이제 파장이 되겠다. 물질파 파장은 P분의 H, 운동량분의 H. 왜 그렇게 제안했는지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운동량분의 H가 이제 물질파의 파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플랑크 상수의 숫자를 보면 굉장히 작아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숫자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요 분수 물질파 파장 자체는 아주 짧게 돼요. 근데 이때 이 분모 보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물질파 파장도 굉장히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체 같은 경우에는 물질파 파장을 볼 수는 없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전자와 같이 질량이 작은 입자들은 물질파 파장이 그래도 꽤 의미가 있을 정도로 길어질 수가 있어. 유의미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때 전자와 같이 작은 입자들은 파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입자들은 없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H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심화 나와 있는 공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밑에.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 우리 EK는 2분의 mv 제곱이잖아요. 이거 제가 몇 번 역학함수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를 운동량이랑 직접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때 2분의 mv 제곱에 양변의 분모와 분자의 질량 m을 한 번씩 곱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2m분의 m제곱 v제곱이 될 수 있죠. 그렇죠? 2m제곱분의 아니지 뭐냐, 2m분의 m제곱 v제곱이 되잖아. 근데 mv가 운동량이니까 m제곱 v제곱은 운동량의 제곱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m제곱 v제곱, 즉 p제곱은 2m2k가 되고, 운동량의 값을, 운동량의 크기를 루트 2m2k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 어떻게 붙인다? 얘는 루트 2m2k분의 h를 실제 문제에서는 훨씬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 작년까지 루트 2m2k분의 h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때 옆에 한 가지만 더 써놓자. 이거는 루트 2m 대신에 2k 대신에 2v 분의 h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2v, 이게 뭐냐면 전자 전하량 v가 뭐야? 전압이야. 전하량에 전압 곱하면 뭐였어? 전이차 곱하면 요게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전자가 가속되면서, 그러니까 전자한테 전압을 줘서 전자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가 EV가 돼요. 그래서 전자 전압 2 곱하기 V. 그래서 이걸 이제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가 에너지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EV, 이따가 또 얘기한다 이거. EV. 그래서 루트 2mEk분의 H를 진짜 많이 쓰고,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루트 2m EV분의 H. 그러니까 전하량, 전자 전하량 E는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전압에 비례할 거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루트 2mEk분의 H랑 또 뭘 쓴다? 루트 2m EV분의 H입니다. 그래서 루트 2mEk는 이거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놓읍시다. 이렇게 루트 2mEk분의 H. 그래서 여기 밑에 예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 입자의 운동량이 mv일 때 파장이 람다래. 이때 운동량이 6mv가 됐어. 파장 몇 배 돼요? 6분의 1배가 되겠지.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파를 확인하는 실험, 데이비슨 거머 실험, 뭐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이 있는데 왼쪽에 데이비슨 거머 실험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니켈이라는 금속 표면에 54V라는 적당한 전압으로 가속한 전자를 때렸어. 전자를 때렸더니 니켈 결정에서 산란된 전자의 수를 검출기로 특정했는데 뭐 한 거냐면 얘를 각도를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측정 이렇게 측정을 해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측정을 해봤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냐? 이때 50도 정도 가량에서 많이 튀어나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각도로 튀어나오는 전자수가 많다. 얘가 어떻게 됐냐? 여기 지금 이게 보면 각도가 여기 50도일 때 많은 건데 우리가 그 가로축의 각도 그 다음에 세로축의 입자 개수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거든. 이런 거 어디서 봤어? 여기 많고 갑자기 없어졌다가 또 많아. 약간 이런 식일 거거든. 무슨 문이야? 간섭문이에요. 로 해석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자가 파동처럼 회절해서 특정한 각도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는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냥 별거 없고 전자가 회절하다 보니까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켰다. 50도에서 유난히 많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50도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라고 해석한 거예요. 전자잖아요, 그치? 전자를 쐈는데 전자를 잔뜩 쐈는데 어떻게 됐어? 전자가 보강 간섭을 일으켰어요. 어떤 부분에서 전자가 적게 나오는 부분은 상쇄 간섭인 거고 전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보강 간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니켈 이런 느낌인 거야. 니켈이라는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니켈이 결정이 이렇게 있어요. 니켈 원자가 이렇게 따곡따곡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야. 이때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맞고 자, 이거랑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랑 이렇게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라는 느낌이야. 라는 느낌이에요. 패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안 중요해요. 패스. 그래서 데이비슨 거머 실험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자선 회절 실험. 우리 파동이 어떻게 된다 했어? 파동이 좁은 틈을 지나갈 때 이렇게 퍼지게 돼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이렇게 물질이라면 우리 벽 뒤에서 총 쏘면 벽 뚫려요? 안 뚫릴 거잖아. 그치? 이렇게 가겠지, 그치? 물질이라면. 파동은 어떻게 된다 했어? 파동은 좁은 틈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넓게 퍼지더라. 이렇게 물결처럼 파동 표현해 보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 좁은 틈을 지나면서 양옆으로 조금씩 퍼지더라. 요게 회절이거든요. 그래서 입자는 회절을 안 하는데 파동의 경우 회절을 하더라. 근데 전자도 좁은 틈, 알루미늄 방막,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얇은 틈이 있는데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 얇은 틈을 지나가면서 뭐 했더라? 이렇게 회절했더라 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얇은 틈을 지나가면서 알루미늄 방막의 파장이 같은 X선 빛이랑 전자선 물질파 파장이 같은 전자선을 입사시켰더니 어떻게 됐다? 거의 비슷한 무늬. 이런 무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절무늬라고 해요. 회절했을 때 나오게 되는 무늬가 나오더라. 간섭 무늬도 나오고 회절 무늬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성 얘기할 때 회절과 간섭을 한다. 그럼 우리 파동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자의 경우를 봤더니 간섭도 일으키는 게 보였고 회절도 일으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얘는 파동의 성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물질의 파동성을 예상을 해서 파장식을 만들었어. 람다는 P분의 H라는 식을 만들었는데 이때 실험에서 이제 확인해 본 그 파장이 실험 결과 확인해 본 파장이 뭐랑 일치했냐? 드브로이가 계산해 둔 파장이랑 일치한 것이 밝혀져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왼쪽에 EV 있다. 일렉트론 볼트. 전자 전화량 곱하기 전압. 일렉트론 전자 전화량 곱하기 전압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 나왔던 EM, EK 대신에 뭐 넣어도 된다? EM,
EV 넣어도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이해됐죠? 어차피 나올 거예요. 좋아요.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일렉트론 볼트, 전자가 전압 V로 가속되면 이 V라는 값이 전자가 가지게 될 운동 에너지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물질의 이중성.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도 가질 수 있고 파동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건 전자였는데 전자뿐만 아니라 양성자랑 중성자 같이 조금 질량이 작은 입자들도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근데 물질파를 관측할 수 없냐? 왜? 람다,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H인데 이때 우리는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작은 입자들, 뭐 전자,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파장이 매우 짧아져서 파동성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야구공은 물질파 파장이 짧아서 파동성 관찰하기 어렵고 전자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파동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마루골 같은 느낌의 파동성이 나타나게 된다. 왼쪽에 전자의 파동성을 또 어떻게 관찰할 수 있냐면 이중 슬릿 실험을 전자에 대해서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때 전자가 입자의 성질만 있다면 슬릿이 2개 있으니까 2개를 통과해서 전자가 여기 벽에 막히니까 못 갈 거고 그 다음에 뚫려있는 부분만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입자성만 가진다면 이렇게 2줄 무늬만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전자가 실제로 어땠냐면 이렇게 간선 무늬가 나타났어요. 보강과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가 교대로 나타나는 간선 무늬가 나타났고 이때 간선 무늬 사이 간격 뭐였어요? 델타 X는? 뭐였지? D분의 L 곱하기 뭐였다? 파장이었다. 이때 물질파 파장 D분의 L 곱하기 P분의 H다. 여기서 그쵸? 그래서 이때 전자의 운동량 크기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어지니까 간선 무늬가 넓게 벌어진다. 그 다음에 운동량이 크면 어떻게 될까? 파장이 좁아지니까 간선 무늬도 좁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운동량이 커질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그래서 우리 전자가 파동성을 지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빛도 파동인데 파동성을 전자가 지니기 때문에 전자를 빛처럼 현미경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해능이 뭐냐면 구분해 볼 수 있는 능력, 분해할 수 있는 능력, 가까이 있는 2점을 쪼개서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 나, 다 그림을 보면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옆으로 많이 퍼진 것 같아. 여러분 요 무늬가 뭐에서 나타났었지 이거? 회절 맞아요. 회절을 많이 했어. 회절을 많이 했는데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회절 무늬가 좀 적게 나타나는 거지. 왜 맨 오른쪽에 회절 무늬가 거의 안 나타났지. 회절 무늬를 보면 요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물결처럼 나타나잖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에서는 그게 좀 약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 두 상이 훨씬 더 명확하게 그 상의 크기를 보시면 이 밝기를 보시면 여기에는 밝기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물론 우리가 2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2점이 한 덩어리처럼 붙어있죠. 그래서 2점의 상은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만 근데 이때 점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2점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되게 돼요. 근데 이때 이 분해능은 어떨수록 위에 있는 말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다. 옆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된다.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절 현상 때문에 이게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건데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돼서 덜 뿌얘집니다. 또 우리 사진 같은 경우도 배율로 확대하다 보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회절되어서 그런 건데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되니까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하면 뿌옇게 되는 게 덜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확대 배율을 높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율을 높이는데 회절 때문에 배율을 추가로 못 높여. 그래서 광학 현미경의 분해는
빛,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잖아요. 그래서 가시광선의 회절 현상 때문에 0.2 마이크로미터 밑으로 내려가면 두 점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해능의 한계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작은 친구들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빛, 가시광선을 가지고는. 근데 뭘 할 수 있냐? 빛 같은 경우는, 아니 빛이 아니라 전자 같은 경우는 파장이 뭐랑 비슷했냐면 X선이랑 비슷해요. 전자의 그 물질파 파장은 X선이랑 비슷합니다. 옆에 써놓을까? 전자선, 전자 물질파 파장 뭐랑 비슷하냐면 X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X선, 감마선, X선, 자외선 이쪽은 진동수가 큰 쪽이라서 파장은 짧아요. 근데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X선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훨씬 짧다 보니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전자를 가지고 현미경을 만들면 파장이 짧아서 확대 배율을 높여도 덜 흐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분해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자현미경, 이때 빛 대신에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한 수천 분의 1, 뭐 천분의 1 이 정도 수준인 거야. 로 짧기 때문에 분해능,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그만큼 덜 되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짧아서 회절이 덜 되어서 확대 시켜서 분해능이 좋다. 그러니까 두 점을 명확하게 또렷하게 분리해서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배율을 높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분해능이 좋고 배율은 최대 수백만 배 정도로 광학 현미경의 최대 배율보다 크다. 그래서 자기 렌즈. 그래서 우리가 빛을 현미경이나 뭐 망원경 이런 거에서 뭘 쓰냐면 이 볼록 렌즈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빛은 아니기 때문에 렌즈를 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렌즈. 그래서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 그래서 뭐 기억나요? 이거 FBI. 그다음에 오른손 전류 방향, 그다음에 자기장 방향일 때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가 힘을 받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전자가 움직이면 전자 움직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 자기장 속에서 전자가 움직이면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전자가 움직이면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렌즈처럼 이렇게 휘어지게 만드는, 굴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선을 굴절시켜서 아주 좁은 한 점에 모아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 광학현미경을 이용해서 굉장히 배율을 높여서 볼 수 있게 돼요. 밑에 있는 애들이 전자전미경에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원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이름 주사 전자현미경은 뭐라고 하냐면 SEM이에요. 그래서 S는 스캔이에요. 스캔. 그래서 스캔하는 거야. 표면을 스캔하는 거야. 표면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할 수 있냐? 입체적인 3차원 구조. 그러니까 여기 얘 집신벌레라는 친구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야. 집신벌레를 들여다볼 때 집신벌레 표면에 입체적인 구조를 들여다볼 때 이 주사 SEM 스캐닝을 씁니다. 주사가 대충 이게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되어 나오는 상. 여기 밑에 보면 이 전자총을 쏩니다. 전자 쏩니다. 렌즈를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밑에 시류가 있어. 그래서 그 시류에서 전자가 맞고 튕겨져 나오는 거를 이 검출기가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류의 표면에 튕겨 나온 전자를 읽는 거야. 그래서 표면이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지, 표면이 매끈매끈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표면의 구조를 보여주는 게 이 스캐닝 SEM입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이고요. 오른쪽에 투과는 옆에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통과예요. 통과. 전자가 물질을 통과하는 거야. 요 보는 시료를.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이 오른쪽에는 집신벌레를 뚫었어. 그냥 통과해서 본 거예요. 전자가 실제로 이 집신벌레를 통과해서 지나간 거고요. 왼쪽에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가 이걸 통과 안 한 거예요. 튕겨 나온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보냐? 얘는
2차원적 단면을 보죠. 자른 면. 뚫어서 보는 거야. 우리 엑스레이 찍듯이 단면을 봅니다. 구조 자체에 밑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구조는 뭐 자기 렌즈 쓰고 뭐 이런 거 비슷한데요. 근데 시료의 위치를 보시면 이 SEM 주사전자현미경은 시료가 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시료를 통과하지 않아. 근데 이 투과전자현미경은 시료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전자가 시료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해서 지나간 거를 이 스크린에 띄워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본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이제 얘는 어떠냐? 왼쪽에 여기부터 보자. 분해능이 투과전자현미경보다 떨어진다. SM이 분해능이 투과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분해능이 좋은 건 어디야? 투과. 투과에서 분해능이 좋아. 그럼 파장은 어떨까? 파장이 제일 짧은 거야. 파장이 짧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은 거예요. 세포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전자가 뭘 하냐면 시료를 실제로 뚫어버린다 했잖아. 그치? 동안 속력이 느려지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파장이 커지니까 분해능이 낮아져요. 그러면 워낙은 얘가 투과해서 배율 높게 분해능 좋게 보는 게 목적인데 전자가 통과해서 느려지면 파장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그러면 분해능이 안 좋아지니까 시료를 뭐 해야 된다? 얇게 만들어야 된다는 특징만 기억해 주시고 왼쪽에 SEM은 얘는 표면에 전자를 쪼여야 돼서 표면에 뭐가 높아야 되냐? 전류가 잘 흘러야 돼요. 전기 전도도가 높아야 돼서 코팅합니다. 금속으로 코팅합니다. 결국에는 표면에 전류를 흘리는 느낌인 거야. 표면에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 거라서 표면을 금속으로 코팅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부를 보면 둘 다 전자선을 사용하고 자기 렌즈를 사용하고요. 이때 둘 다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진공이 아니게 되면 전자가 진행할 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진공 속에서 전자를 이용합니다. 오른쪽에 광학현미경은 구조 자체는 이제 이 TEM이랑 비슷하죠. 왜냐면 이 시료가 중앙에 놓이니까 빛이 시료를 통과해서 온 걸 보는 거야. 근데 이 투과전자현미경도 비슷하죠. 전자가 시료를 통과하는 거죠. 근데 주사는 어떻다? 전자가 시료를 통과해 안 해? 안 하고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거고 둘 중에 파장은 누가 짧을까? 파장이 누가 짧아요? 투과랑 주사 중에? 투과가 더 짧습니다. 투과가 이 시료를 뚫어버려야 되잖아. 그치? 뚫기 위해서 에너지가 커야 돼서 파장 자체는 짧습니다. 근데 주사는 시료를 뚫지 않고 시료에서 튕겨 나와야 돼서 에너지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더 길어야 된다. 그래서 파장이 길다 보니까 분해능은 안 좋겠지. 누가 분해능이 제일 좋아? 이 TEM이 분해능이 제일 좋아서 배율도 제일 높다. 확대가 제일 높다. 둘 다 자기 렌즈를 사용하고 둘 다 진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광학현미경은 빛을 사용하고 유리 렌즈,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요. 그다음 공기를 통해 지나가게 되고 빛이 굴절된 상을 본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하다. 이런 거. 전자현미경을 왜 쓴다고? 전자현미경을 왜 쓴다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어때서? 길어 짧아?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능이 좋아? 분해능이 훨씬 더 좋은 거고 왜 분해능이 좋냐?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되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하다. 좋아요. 요 말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파동성에 뭐가 있었지? 파동성에 뭐가 있었죠? 회절이랑 간섭이 있었지. 그치? 봐봐. 회절이랑 간섭이 있거든?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파장이 길수록 잘 돼요. 우리 간섭무늬 간격 어땠지? 델타 X는 D분의 L 곱하기 뭐였어? 파장이었지. 그치?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 델타 X도 넓게 퍼지는 거야. 간섭무늬가. 파장이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 델타 X가 좁게 모여서 간섭무늬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절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간섭도 많아지게 되겠죠. 파장이 짧을수록 파동성은 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절하는 게 적은 파장이 짧은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랑 비슷하냐? X선과 비슷. 아까 말씀드렸죠. X선과 비슷. 가시광선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이 정도 내용이 물질의 이중성 내용이고요.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거야. 이거 여러분 대입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시면 그냥 이런 거야. 역학이야. 갑자기 역학이지. 갑자기 역학이야.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에요. 갑자기 역학입니다. 이런 거 말고 주로 나오는 거는 요런 거 2번 문제 같은 게 주로 나오게 되는 유형입니다. 괜찮을까요? 요 정도 내용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 지금 다음 내용을 좀 해도 괜찮을까?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내용을 좀 가볼게. 여러분 이제 241페이지부터 안 어려워요 여러분.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도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내용 여기까지 쭈르륵 하자. 아예 200 내용 너무 많나? 55페이지까지를 숙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258페이지의 에너지 준입니다. 여러분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르지? 내용은 좀 이해할 만하지 않아? 그래도 어렵진 않잖아. 어렵진 않으니까 조금만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258페이지 에너지 준위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듣는 말이 있죠. 준위가 뭐예요? 준위가 레벨이에요. 레벨이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야. 에너지 레벨인 거야.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뭐 여러분 게임 어쨌든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나라도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RPG 게임 같은 게 있으면 뭐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뭐 이런 게 있잖아. 레벨이 올라갈 때 뭔가 스탯이 확 변하잖아. 스킬도 찍고. 자, 그럼 1레벨이랑 2레벨 사이에 1.7레벨이 있나요?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건 딱히 없어. 물론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찍어서 1.9레벨이야 이런 말 하지만 실제로 차이는 없잖아. 그치? 그런 게 레벨, 준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있지 않고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있다고 해서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나오게 된 스펙트럼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뭐냐?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서 나는 색깔의 띠인데, 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이 프리즘이 있어요. 분광기가 있어. 자, 우리 백색 광이 있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요.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통과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 애는 덜 꺾여요. 이렇게. 근데 파란색은 보라색 같은 거 파장이 긴 애들은 더 많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별로 안 중요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크거든. 굴절률이 커. 알아만 두자. 그래서 이건 어떤 학교들에서 이걸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별로 빨강색은 좀 덜 꺾이고요. 파란색은 좀 많이 꺾여.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면서 굴절률이 커지게 되고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아지면서 굴절률이 작아져도 많이 안 꺾인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분리돼서 나타나는 거야. 이해될까? 괜찮을까?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파장이 모든 파장이 그 사이에 빈 거 없이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쭈르륵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불연속 스펙트럼, 오른쪽에 선 스펙트럼은 연속하지 않은 스펙트럼인 거죠.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방출 스펙트럼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고온의 기체지, 그치? 고온의 기체.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뭐예요?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것을 봤더니 특정 파장만 나타난다. 그럼 그 사이의 파장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왜 그런 건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왜 어떤 애들은 안 나오는지, 특정한 값만 나오는지, 요 값은 나오는데 요 값은 왜 안 나오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오늘 지금 챕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흡수 스펙트럼은 이 똑같은 요 기체가 저온일 때, 이번에는 이제 백색광,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빛을 흡수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저온의 기체가 전부 다 훔쳐간 건 아닌 것 같고 특정한 애들만 특정 파장의 빛만 편식해서 훔쳐먹은 상황인 거야. 그쵸?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같은 원소에서는 위치가 똑같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우리가 궁금해한 거 특정 파장의 빛만 나타나는 이유가 궁금한 거야. 왜 특정 파장일까? 그래서 밑에 스펙트럼에서 빛의 파장과 에너지. 그래서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광자 에너지 E는 HF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색 쪽이 진동수가 크고요. 파장은 짧습니다. 빨간색 쪽이 진동수가 작고 파장은 길다. 기억하자. 그래서 당연히 빛이니까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만 적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는 이유는 자외선의 에너지가 더 크고 적외선은 진동수가 작아서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다.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나와 있죠. 좋아요. 그래서 뭐 관찰해보니까 원소 종류에 따라 나오는 그 개수, 발견선의 위치와 개수가 다르더라. 그래서 이걸로 원소마다 다르다. 근데 우리 원소들, 같은 원소들에서는 이게 같다는 얘기네. 같은 원소들의 원자 안에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이 들어있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의 행태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요 정도까지 하고 쉬었다가 7시에 마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